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입 채무와 기타 채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어렵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 네 번째 그 매출 채권 동영상과 열 번째 미수금, 미수수익 동영상이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이 있어요. 이 A라는 회사에 지금 A라는 회사에 그 정관해 보니까 그 목적 사업이 냉장고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센서를 제조한다는 목적 사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목적 사업에 맞게 냉장고를 제조해서 B라는 회사한테 냉장고를 판매를 했어요. 판매. 근데 B라는 회사가 첫 번째 사업 목적이 냉장고 도소매라고 가정을 해요. if. 자, B라는 회사의 사업 목적은 냉장고 도소매예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회사는 어때요? 매출이 되죠. 매출. 판매를 했으니까 매출, 제품 매출, 제품이 되죠. 그리고 매출이 되고 만약 판매를 했는데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A라는 회사는 또 뭐가 증가돼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또 자산이 증가되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매출금. 이렇게 외상 매출금, 매출과 관련된 대응되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받으러음이 되죠. 받으러음. 이런 식으로. 받으러음. 자산,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음을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채권인데 이거 미수채권,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라고 매출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해서 매출채권, 매출채권. 그리고 그럼 B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냉장고 도소매니까 이 냉장고를 사서 팔겠죠. 또 뭐 기업한테 팔든지 아니면 이게 만약 중간 유통업자면 또 다른 뭐 회사한테 팔고 아니면 소매업자면 소비자한테 팔고 그렇죠. 이렇게 팔면 이 냉장고는 뭐냐면 상품이 돼요. 상품. 상품 매입. B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 매입이 되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죠.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상대 계정은 예, 그렇죠. 이때 등장하는 게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고 만약 우리 회사가 이 회사한테 A라는 회사한테 외상으로 아까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이고 만약 어음을 주기로 했다. 그럼 이게 지급어음이 되는 거예요. 지급어음. 지급어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매입 채무라고 해요. 매입 채무. 아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은 매출 채권이라고 했죠. 매출 채권.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 그러니까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있는 어떤 그 상품을 매출할 때, 제품을 매출할 때에는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 거고, 매출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 그걸 또 매입할 때에는 상품, 이 업체는 도소매 업체이기 때문에 상품, 그다음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이거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은 뭐라고 했어요? 자산이라고 했죠. 자산. 자산이고, 이거는 부채예요. 부채. 부채. 자, 이렇게 우리가 대차제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왼쪽에 기록한다고 있고 부채하고 자본은 오른쪽. 부채하고 자본. 자본. 자, 왼쪽을 차변이라고 했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죠.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차변, 부채가 증가되는 것도는 대변, 자본이 증가되는 것도 대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기할 때도 그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 원리로. 그러니까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그래서 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차변. 그 상대 계정은 이제 매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외상매입금 지급은 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대변. 그 다음에 상대 계정 상품 자산이 증가되는 거.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상대 계정에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계는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냥 막 뭐 이렇게 처음에 부기 배우는 분들은 막 열심히 외우는데 이것만 하나 그냥
좀 이렇게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졌잖아요. 이것만 하나 외워도 다른 걸 많이 안 외우더라도 그냥 써놓고 상대 계정을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기는 자, 분계는 자,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사업 목적이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해요. 사업 목적이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예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데 원래 이제 센서 같은 거를 많이 사는데 이 회사한테 냉장고를 이제 사무실에다가 냉장고를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간식들 이게 먹으려고 냉장고를 살려고 해 사무실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냉장고는 뭐냐? 이거는 냉장고는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상품이 아니라 뭐냐면 유형자산이 되는 거. 비품. 유형자산 중에 이게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거든요. 비품. 예, 비품. 자, 이 비품을 산다. 이 비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차변. 분기를 한번 해보면 비품이 이렇게 되고 차변에 그 다음에 상대 계정은 뭐냐면 그냥 외상으로 샀다. 비품을. 그럼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부채가 증가되는 게 대변, 외상 매입금 이런 식으로. 아,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으로 가면. 왜냐하면 비품은 사업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지급금으로 가나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예. 이렇게 분기하면 이런 계정 과목을 쓰면 틀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썼습니다. 외상 매입금 하면 틀리고 미지급금. 자, 비품은 사업 목적이 이 회사에서는 이 회사의 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게 뭐 상품이 되고 비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계정 과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뭐가 되고 뭐가 뭐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매출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미지급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매출 매입 채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미지급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또 이렇게 계정 과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이제 유동적으로 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어 이쪽은 사업 목적이 CT 제조예요, CT. CT에는 이제 센서가 필요하죠. 센서. 이 센서가 필요한데 센서를 샀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 회사의 원자재예요, 원자재. 원자재. 원자재는 뭐예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이 회사는 이제 제조업체니까 만드는 회사예요. CT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원자재가 돼요. 상품이 아니라. 그러면 자, 원자재는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되는 거니까 차변으로 가는 거예요. 차변. 자, 원자재, 원재료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외상으로 샀어요. 외상으로. 그러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증가되니까 대변. 그 다음에 만약 어음을 줬어요. 일부를. 그럼 지급어음이 되겠죠. 지급어음. 이렇게. 지급어음도 부채가 증가되니까 뭐예요? 대변. 이렇게. 이걸 매입 채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자,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상품이나 그러니까 정관상의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이나 원자재, 뭐 부자재 이런 것을 매입했을 때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들 아니면 어음을 지급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뭐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가시고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만약 회계학 책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아마 그 회계학 책 읽을 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미지급금 아까 우리 배웠죠. 이거는 정관상의 목적 사업 이외에 어떤 그런 거래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거. 자, 근데 미지급 비용과 과연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가 그래서 미수금과 미수수익이 있었어요. 미수금과 미수수익. 그래서 우리 열 번째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미수금은 확정된 채권이고 미수수익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다. 이제 그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미지급도 마찬가지. 이건 확정된 채무고 이건 확정되지 않은 채무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면 또 이것도 뭐 대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그 말로 이렇게 글로써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마 회계학책 보시면 막 되게 어려운 말들이 있을 거예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도래 기간이 아직 뭐 도래하지 않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사례를 들어서 자, 임대차 계약을 해요. 보증금 3억이고 월세가 3천이라고 가정을 해요. 계약 기간이 2017년도 1월 15일에서 2001월 14일까지. 월세는 14일 날 지급해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자,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18년도 우리가 자, 18년도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11월 달이 됐다고 해요. 지금 11월 이게 11월 달이고 이게 12월 달이에요. 자, 우리가 11월 달치는 1월 15일부터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해서 12월 14일 날 지급을 하잖아요. 임대료를 지급해요. 그리고 12월 달치는 12월 15일부터 그 다음 연도 1월 14일 날까지 해서 이때 지급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해요. 31일. 근데 11월 달치 12월 14일 날 지급하는 외상 매입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급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11월 임대료를 12월 14일에 미지급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미지급금을 처리해요. 왜냐하면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이미 우리가 계약상에 월세는 14일에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월세가 3천이잖아요. 3천만 원에 대한 채무가 어때요? 이미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어요. 이미 딱 나타났어요. 이미 이때까지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때 전까지는 채무가 아니에요. 왜냐면 날짜가 안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때 딱 채무가 확정이 된 거예요. 3천만 원. 그래서 분괴를 어떻게 하냐면 자, 부채가 자, 우리 항상 이거 그리면 돼.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는 거. 자, 미지급금 대변에다 쓰면 돼요. 부채는 대변,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3천만 원.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3천만 원. 그래서 이 미지급금은 확정된 채무라고 해요. 확정 채무. 확정 채무. 이런 아마 용어가 쓰여요. 설명할 때 확정 채무. 그래서 아까 그 상대제는 미수금은 확정된 채권, 확정 채권 이런 식으로 쓰여요. 확정된 채권 이건 확정 채무. 자, 채무가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미지급금 3천만 원 대변에 부채는 대변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임대료, 지급 임대료라고 처리를 해요. 이게 비용이거든요. 판매비와 관리비, 지급 임대료 3천만 원 이렇게 비용을 처리해요. 상대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부채를 먼저 써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를 먼저 써놓고 상대 계정 과목이 지급 임대료다 3천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건 채무가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2월 31일 날 보면 어,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임대 서비스는 제공했잖아요. 우리가 임대 서비스는 제공받고 있잖아요. 임대 서비스는 우리가 임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로부터 아니면 공장으로부터 우리가 그 임대 서비스는 계속 제공받고 있어요. 이미 뭐냐면 그 임대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임대 비용은. 단지 뭐냐면 임대 채무가 1월 14일 날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확정이 돼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돈을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돈을 줄 의무가. 근데 1월 14일 돼야 채무가 확정되는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뭐냐면 채무가 확정이 안 되더라도 1월 14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12월 31일 현재에 지금 발생된 그 비용 아직 채무가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발생된 이 비용을 인식을 해라. 인식을 해라. 그래서 이게 발생주의 회계라고 해요. 발생주의 회계. 그리고 만약 이때 인식을 한다면 현금주의 회계겠죠. 발생주의 회계. 이게 좀 대응되는 개념이 현금주의 회계예요. 현금주의. 나중에 한번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현금 흐름표 이제 작성할 때 발생주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발생주의 회계로 쓰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 회계예요. 그래서 이 차이 금액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간 차이.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뭐 현금 흐름표 할 때 단기 순이익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기초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데 이 손익계산서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요. 이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그 갭 차이 금액을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생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자 우리가 12월 달은 그냥 30일까지만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3천에서 12월 달은 31일인데 그냥 30일만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계산을 우리 개념만 아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해서 30일. 30일이죠. 12월 달 30일 중에서 우리가 16일을 임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임대 그 용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아직 임대료 그 채무는 확정이 안 됐지만 돈을 줘야 될 날짜는 확정이 안 됐지만 그래서 뭐 돈을 줄 아직 의무는 없지만 임대 그 용역은 계속 제공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1,600만 원을 여기다가 지급 임대료 1,600, 그다음에 여기다가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요. 미지급. 이때 이제 비용이라는 개념. 미지급 금이 아니라 미지급 금은 이게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이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채무가 확정이 돼 돈 줄 의무가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잖아요. 발생주의. 좀 비용이라는 것은 발생주의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현금은 아직 나가지 않았다. 발생만 했고 현금은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1,600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을 지금 좀 살펴봤는데 미지급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 급여를 안 줬다. 만약 급여 날짜가 다음 달 1월 5일이다. 그럼 12월 31일 시점에 급여 주는 날짜가 1월 5일이니까 미지급 금이라는 채무는 완전 급여 회사 입장에서 직원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줄 날짜가 다음 달 5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급여를 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왜냐 급여라는 그 비용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단지 돈만 안 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미지급 급료 비용. 그 다음에 또 이자 비용도 뭐 이렇게 날짜가 뭐 11월 5일에서부터 뭐냥 시작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1월 뭐 5일까지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넘어가는 부분은. 근데 12월 31일 시점에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때 이자 비용은 아직 다음 달 5일에 이자를 주지만 이때 인식된 비용은 여기다 계상한다.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이 많거든요.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미수금은 미지급금 이것은 확정된 채권 이건 채무. 미수수익은 확정되지 않은 채권. 미지급 비용은 확정되지 않은 채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은 매출 채권,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예요. 그렇죠? 대응되죠.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과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기타 채권이라고 해요. 기타. 우리가 이제 보통 재무상태표를 읽다 보면 기타 채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이런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기록한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석으로 이 사항들 설명을 해주죠. 외상 매출금이 얼마고, 받으름이 얼마고, 그다음에 대손이 어떻게 되고, 미수금도 마찬가지, 미수수익도 이렇게 해서 대손이 또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주석사항에 기록해 주는 거죠. 이것도 매입 채무고, 이건 기타 채무고 이런 식으로 일단 주석사항으로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자산이라고 했죠. 자산도 우리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잖아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 그 다음에 단기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1년 이내에 안 팔리더라도 재고자산은 무조건 유동자산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 개념.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장기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장기 보유 목적 세 가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매입 채무, 이거 뭐야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건 더 간단하게 그냥 1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1년, 1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외상 매입금이 1년 이내에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유동부채로 가는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외상을 하는데 뭐 2년 정도 걸려서 준다. 그러면 뭐 비유동부채로 가는 거죠. 장기성 부채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무조건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유동부채. 미수수익은 유동자산, 미지급 비용은 유동부채. 만약 생각을 해보셔요. 자, 우리가 미수수익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12월 달치를 우리가 1월 14일 날 지급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만큼을 미지급 비용으로 지금 우리가 작성을 했잖아요. 상대편은 미수 수익이 되겠죠. 상대방 거래처는 우리가 이제 미지급 비용이니까 상대방은 미수 수익으로 계산을 하겠죠. 자, 미지급 비용이에요. 근데 1월 14일 날은 어떻게 돼요? 1월 14일 날까지 돈을 안 주면 1월 14일 날 이것은 미지급 비용은 확정이 안 된 채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확정이 됐죠. 채무가 확정이 됐잖아요. 이때까지 돈을 안 주면 미지급 비용이 미지급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지급 금으로.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무조건 유동부채고, 난 이게 계속 오랫동안 돈을 안 준다. 그럼 미지급금으로 바뀌어서 이제 비유동부채로 가는 거죠. 미수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 안 주면 미수금으로 바뀌어서 비유동부채로 가는 거예요. 1년 이상 안 주면. 그래서 미수수익은 무조건 유동자산, 미지급 비용은 무조건 유동부채.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개념을 잡으시면 다음에 그 재무상태표 우리가 또 회사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기타 채권 및 아니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라는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